자, 콤바이 군입니다.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 다음 주, 강의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도 좀 변화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좀 바쁜 기간이라서 저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좀 매일매일 올려서 여러분들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에 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고 계속해서 작든 크든 폭이 계속 올랐고, 지난 주말에 뭐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밀어 올려서 결국 9,100을 깼습니다. 이제 처음에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뭐 5천, 4천에서 이야기를 하다 5천 이야기를 하다가 뭐 6천, 7천, 갑자기 8천이 거의 마지노선일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9천까지 도달을 해서 만이나 12,000까지도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점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 이상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쏠림 현상들이 결코 시장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물론 작년에 700대에서 올라온 거 굉장하지만, 코스피가 거의 뭐 2배 이상, 3배, 지금 9천까지 갔죠.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3배 이상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한 1.5배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한때 1200까지 갔다가 깨졌는데, 그게 지금 다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쏠림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거는 해외 ETF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도 좀 있고, 해외 자금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이 유동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가치평가 기준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격이 굉장히 싼 종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평가할 때 고전적인 평가 기준을 들이대서 싸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종목 자체의 크기가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전적인 어떤 그 멀티플 지수 같은 것들을 들이대기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 기준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코리자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자, 이제 뭐 이란 다음은 어떤 외교적인 카드를 트럼프가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남은 카드는 북한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뭐 일각에서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인데 2027년까지 마무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물 건너간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대공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지금 시점이나 27년까지 시점들이 가장 적기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런 급격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뭐 미국의 어떤 뭐 결심에 의해서 이란에 대한 침공이 쉽게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러우 전쟁이 일어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국제 분쟁이 그렇게까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지금까지 기대들이 많이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과연 내부 문제를 감수하면서 외부로 그것을 발산시키는 수단으로서 대만 침공을 과연 감행할 만한 지금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6월 18일 주요 테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MLCC 올랐습니다. MLCC는 AI 서버용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성능 서버가 아니라 MLCC가 쓰이는 곳은 인퍼런스 서버라 그래서 약간 추론을 하는 그 서버 쪽입니다. 즉 활용하는 서버고, 지금
학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서버 수요 자체가 대답을 해주는 거, 어떤 응답을 주는 거,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서버 중에서도 이제 인퍼런스 서버용, 초론 서버용 MLCC가 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덕분에 삼성전기와 사막 컨덴서를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컨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국제 MLCC 시장에서 특히 서버와 관련된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예. 그 일본 회사하고 두 회사가 우리나라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거의 전 세계 고급, 예, 되게 비싼 MLCC 시장에 한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그냥 유럽 업체나 일본 업체 몇 개 업체 그리고 사막 컨덴서가 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HBM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HBM이 올라가면서 여타의 메모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왜? 예, 서버, 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해도 맨 처음에는 뭐, HBM만 계속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메모리의 가격 자체와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저렴한 메모리 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DDR5 메모리, 램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낸드 메모리까지를 서버에 인공지능 서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밝혀졌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기술이 필요한 진짜 고기술이 필요해서 미국의 마이크론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HBM4나 4E의 기술들을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만의 나냐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만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대시장이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플 가격도 상승이 된다고 하니 뭐 지금 되게 풍기겠네요. 네,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지금까지 애플이 상당히 저가격으로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죠? 맥미니라든가 아니면 맥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애플이 비싸다는 인상 자체를 지워버릴 정도로 좀 저렴했었죠. 왜요? 메모리 가격을 장기로 어떻게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 장기 계약 자체가 조금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맥북도 이제 맥도 애플도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메모리 가격도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걸요.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반도체 대표주를 올려줍니다. 지금 주제는 계속 바뀌지만 어쨌든 반도체 대표주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밀어넣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주요 테마들도 보시게 되면 순환적으로 테마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도체와 기술주, 즉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한 기술주들이 탄력을 받는데 다른 테마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죠. 예를 들면 캐나다하고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선이나 이런 쪽이 탄력을 받게 되고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 캐나다하고 정상회담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완전 쏟아붓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독일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전통의 강자인 독일과 붙는다. 그것도 잠수함 분야에서 독일은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준 이전해준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0년간 그동안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독일과 60조짜리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잠수함 사업은 단순하게 잠수함의 기술력, 잠수함의 성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산업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캐나다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매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능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나라 기술이 좋긴 하지만 독일도 예, 거의 5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벌써 잠수함을 수출해 온 나라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뭐 그게 되게 우리나라에 폴트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저기, 원자력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게 바로 다음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신규 대형 원전 2기하고 SMR 부지 선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SMR은요, 예, 어디하고요? 원자력 잠수함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게 바로 SMR인걸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낸 원자력 잠수함의 성공과 함께 아마 SMR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SMR을 우리나라에서 건설해서 실제로 운전을 해보는 것은 앞으로 조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예, 원자력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SMR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향후에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주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또 입도 뻥끗하는 현재 정권 좀 비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가야 될 곳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SMR 같은 구조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들이 원자력 발전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금리 인상이라기보다 좀 매파적인 유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유지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의 움직임도 사실은 그런 금리 차이에 영향을 매우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면 보험의 자본 여력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어쨌든 보험은 부채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나가야 될 생명보험, 지급해야 될 부채인데 그 부채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한마디로 부채의 가치가 떨어져요. 부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부채 형태로 지급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 부채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보험회사로. 물론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 부분도 있지만 뭐 부채 가치 전체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생명보험 회사들이 올라갔고 뭐 방어주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지금 방어주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방어주가 왜 나와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는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비대칭적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시장 전체가 올라가지 않는 비대칭적인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야 될 회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올라갈 이유가 충분한 회사들이 코스닥 안에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한마디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멘트레미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중소건설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건설 경기 기대뿐만 아니라 재건 경기 있잖아요. 재건에 대한 수요 덕분에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었어요. 그죠? 어느 날은 건설사가 갔고 어떤 날은 철강하고 건설사 같이 가고 이런 재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철강이나 아니면 건설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시멘트 레미콘은 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동시에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방어주 성격이란 말은 좀 우습기도 하고, 네, 이렇게 공격적인 시장에서 방어주 성격으로 부각이 됐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국내 건설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살아날까? 예전처럼 갈 수 있을까라는, 네,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왜? 인구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시멘트 레미콘주가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설 경기가 그래도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주요 테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MLCC,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발전까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생명보험과 시멘트 레미콘주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방어적인 게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못 드리는 사이에 백화점하고 소비주들이 조금씩 계속 움직였잖아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반도체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세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국가부채 측면,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경제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착시 효과가 맞다라고 봅니다. 자영업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기업들만 잘 나가는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뭐 지금까지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경제학적인 효과로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저는 뭐 그다지 크게 믿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수로 흘러 들어가서 세수가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확장하는 재정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부채를 끌어다 확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 뭐 일부 회사긴 하지만 세수가 늘어서 확장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내수에도 흘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덕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하기 전에는 다른 시장이 움직일 만한 여력이 없을 거예요. 왜요? 자금이 쏠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는 지금의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소폭의, 증가폭을 유지해주는 형태로 가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주말에는 또 그게 있죠. 내일에 원래 그 전쟁 종전 뭐 서명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내일이 또 트럼프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절대 안 하고 토요일 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또 토요일 날은 아랍권에 있어서 이슬람 휴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얘기가 나왔고 날짜가 이미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들은 그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제가 좀 불성실하게 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